안녕하세요. 법대생TV의 법대생입니다. 요새 날씨가 정말 덥고 더군다나 비도 많이 와서 정말 습한데 또 스터디 카페도 잘 열지 않죠. 어디서들 공부하시나요? 이런 어려움을 느끼실 마음이 공감이 돼서 앞으로 인트로에 수험생활에 힘나실 만한 말씀들을 올리고 빨리 암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지금처럼 외부 환경이 어려울 때 공부가 안 되는 날이 참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도 저 자신에게 실망을 많이 하고 나는 이런 놈이지 하면서 스스로를 낙인 찍고 그 낙인으로 다음 날에도 공부에 좀 지장이 있었던 그런 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요새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께 말씀을 한번 올릴게요. 어제 조금 놀았다고, 심지어 책도 펴지 않았다고, 유튜브만 하루 종일 봤다고 해도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놈이지 하고 쓰러지지 마세요. 제가 재수학원을 다닐 때 수학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의 가치는 오늘이 결정한다. 어제 미친 듯이 놀았어도 그렇게 놀고 오늘 열심히 공부했다면 신나게 논 어제가 단순히 헛되이 보낸 날이 아니라 공부할 힘을 충전한 그런 날에 가치를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공부가 잘 안 된 다음 날에 이 말을 떠올리면 다시 힘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여튼 오늘의 주제는 위약 예정의 금지예요. 위약 예정의 금지. 앞으로 영상 순서는 첫 번째로 말랑말랑이라는 순서가 있는데 그거는 판례를 외우기 좋게 뇌를 말랑말랑하게 하고 하는 순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문자 때려박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있죠. 두 문자 때려박기, 이렇게 두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 순서 말랑말랑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약 예정의 금지예요. 위약 예정의 금지. 위약 예정의 금지 얘기는 금기법 제20조, 금기법 제20조부터 시작해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금기법 제20조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어겼을 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요. 이것을 위약 예정 금지라고 해서 금기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럼 위약 예정이 뭐냐? 위약 예정 금지를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약정을 위반했을 때 사용자에게 그 약정 위반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얼만큼 발생했는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정해진 위약금을 얼마 준다. 딱 얼마 준다고 예정한다는 의미에서 위약 예정 금지라고 해요. 이때 딱 얼마라는 이 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사용자는 이를 증명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금기법 20조에서 금지하는 거는 그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얼만큼 발생했는지를 증명도 안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얼마를 배상하라는 그런 약정이에요.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예컨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10년이 되기 전에 나가면 1억을 배상해야 된다, 이런 약정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 근로자는 10년 내내 그 회사에서 나가고 싶은데도 그 1억 배상 약정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 기업에 계속 종사하게 되는 그런 부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의 금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에요. 즉 근로자가 일하기 싫은데 계속 강제로 근로하라고 하는 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노예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외울 판례에서 문제된 경우는 바로 의무재직기간과 연수비 상환 약정이 있던 경우예요. 이걸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드리면, 삼성에서 어떤 근로자 갑을 키워서 나중에 써먹으려고 삼성에서 미국으로 해외 연수도 보내고 국내 대학원까지 삼성이 자비로 다 보내놨어요. 다 보내놨는데, 근데 얘가 다 배우고 돌아왔는데 이게 웬걸 LG로 간 거야.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열받겠죠? 머리에 막 물음표가 뜨겠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약정을 할 수 있겠죠? 너가 교육훈련 다 받고 온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삼성에서 일해라. 근데 그 전에 나가면 우리가 너한테 투자한 연수비 싹 다 토해내 라는 그런 약정을 하나 할 수 있겠죠. 이 판례는 그러한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무효인 반환 약정의 유형을 외우고, 그 다음에 판례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유효인 반환 약정의 요건을 외울 거예요. 아울러서 형식은 연수, 훈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근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판례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콕콕 때려 박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밝혀둘게, 제가 전달드리는 판례의 구조는 방강수 박사님의 통합노동법 교재를 참고한 거예요. 제가 통합노동법을 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통합노동법 교재가 정말 판례를 잘 정리해 놓아서 저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으니,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필요하시다면 통로를 보면서 제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하실 거예요. 물론 뒷광고 같은 건 아니고요. 이 판례는 세 가지 목차로 외우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 판례가 무효라고 하는 반환 약정의 유형, 두 번째로는 예외적 허용 요건 세 가지, 마지막으로 실질이 근무인 경우로 나눠서 외우려고 해요. 통합노동법도 이렇게 똑같은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외워봅시다. 먼저 무효인 반환약정부터 한번 외워볼게요. 무효인 반환약정. 판례는 무효인 반환약정의 유형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근로자가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한 경우 손어발 어떤 손해가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해요. 손어발 묻지 않소. 그리고 두 번째 유형으로는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임반 마땅히 지급돼야 하는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도 효력이 없다고 해요. 마임반 마땅히 지급돼야 하는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 효력이 없다. 유효인 반환 약정의 판단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비우상무 장근상면 비우상무 장근상면이에요. 구체적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연수비 상환 의무 면제 취시 약정이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 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사필원부용 근자근부용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요.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원부용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 근부용 대신 지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요건 약정 근무기간과 그 상환 비용의 적정성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 합타 이렇게 해서 요건 3개가 끝나고요. 마지막으로 연수훈련의 실질이 근무인 경우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연수라 훈련이라고 기업에서 보내놨지만 실제로는 일 시킬 거 다 시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근무니까 안 되는 거죠. 이때 연명실근 해서 연명실근은 20조 위약 예정에 해당해서 무효이다 해서 깔끔하게 끝내버리면 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